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신희원입니다. 자, 오늘 저하고는 그 문화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문화재란 용어가 요즘은 굉장히 일상 속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었고요. 또 뭐 방송 매체나 언론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저희가 알고 싶지 않아도 또한 듣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자주 들리는 그러한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하고 이 문화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요즘은 문화재란 용어와 더불어서 문화유산이란 그러한 말을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문화재와 또는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변해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라 그럴까요? 문화재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문화 활동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으로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학문, 예술, 사상, 종교 등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이 사람의 행위가 결국은 문화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창조된 문화, 영어로는 culture라고 하는 것과 또한 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property라고 하는 문화와 재산을 합쳐서 부르는 의미가 바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어떤 문화적 활동 가운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뛰어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상 문화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화재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는 처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는 의미는 그 일제강점기 일본을 통해서 전해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미 문화재라는 의미가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30년대 뭔가 생산재에 대한 의미, 30년대는 일본이 중일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격변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는데요. 뭔가 이렇게 생산재로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물질적인 그러한 그 의미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자원을 특별히 이제 문화재란 용어로 대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본에서 사용할 때 문화재란 개념은 뭔가 생산재와 좀 대비되는 정신문화적인 차원을 강조한 의미로서의 문화재란 용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일본 역시 이 문화재란 용어가 뭐 창조된 그 용어인 것 같지는 않고요. 서양에서 사용되던 그러한 의미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양에서는 그러면 이 문화재라는 의미가 처음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나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전적 의미의 그대로입니다. 영어의 cultural property에 해당하는 문화적인 재산, 이런 것들이 뭐 영국, 그 다음에 또한 독일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번역된 의미 그대로를 사용한 게 일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본에서 서양의 cultural property에 해당하는 그 문화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법정 언어로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1961년에 문화재관리국이 생기고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아주 공식적인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본에서 받아들였던 컬처럴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 서구에서의 문화재의 개념은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미 그 문화재에 대한 인식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 협약이나 이런 데 공식적인 언어로 등장하는 것은 1950년대라고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1954년 헤이그에서 그 체결된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이라는 협정을 보면 무력 충돌 시라는 거는 뭐 전쟁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 같은 것들이 났을 때 적어도 문화재는 보호하자라는 의미의 협약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때 문화재라는 의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에서 규정한 문화재는 이렇습니다. 개개 민족의 문화유산에 위대한 중요성을 가진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개념이다. 자, 동산이라는 건 움직이는 재산을 말하는 거고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죠. 예를 들면 뭐 건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부동산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고, 동산은 뭐 움직일 수 있는 유물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개개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뭔가 재산적 가치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것들을 문화재라고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개념은 1970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조금 더 문화재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70년 유네스코 제16차 총회에서는 또 하나의 협약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협약의 그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예, 이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들여오거나 내보내거나 그리고 그러한 소유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금지 또는 그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앞서 무력 충돌에서도 문화재는 보호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의 어떤 밀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지 차원에서 만든 그러한 협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유네스코에서는 앞서 헤이그 협약에서 규정했던 개개 민족에게 뭐 위대한 어떤 중요한 그러한 동산 또는 부동산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화재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재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 이제 이 문화재라는 게 어떤 학문적 범주에서의 고고학이나 선사학 또는 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문화재 범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 국가에서 종교적인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도 역시 문화재는 재산적 개념이 아직까지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때 그러면 그 유네스코에서 정한 범주들이 뭐가 있느냐 보면 내용적으로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만 첫 번째 줄을 보면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이래서 자연적인 부분까지도 첫 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식물, 광물 이런 것들은 인간의 문화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인데 유네스코에서는 이때 1970년 이 협약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 가운데서도 중요한 물체를 문화재다라는 개념으로 넣고 있어요. 이게 앞서 헤이그 협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정의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비문, 화폐,
환각된 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의 골동품. 자, 그러면 인간의 문화활동에 의해 생성된 그런 많은 그러한 물건들이 있을 텐데 대체 언제 만들어진 것부터가 우리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네스코에서는 100년 이상 된 골동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기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문화재에 대한 어떤 기준입니다. 최근에도 인간은 현대에도 끊임없는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최근의 산물들,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도 다 문화재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00년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문화재라고 하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안 된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보완하는 개념들이 최근에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재와 문화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간적 기준을 100년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뒤에는 이러이러한 여러 이 설명들이 나오면서 문화재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어떤 재질, 형태,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활동들에 의해 생성된 그런 문화적 산물들을 우리가 다 문화재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헤이그 협약이나 유네스코 총회가 갑자기 그렇게 문화재란 용어를 생성시킨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선사시대 이래로 쭉 내려오던 중요한 골동품, 고미술품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러한 열풍들이 있었습니다. 고미술에 대한 애호, 골동품에 대한 그러한 애호 이런 것들을 이제 호고주의라고 하는데 옛날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호고주의에 입각해서 그 귀중한 옛날 것들을 수집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은 20세기에 문화재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유럽에서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되던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물건들을 수집하던 것들이 결국은 문화재란 용어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개념들로 인해서 우리는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 분류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협약은 오늘날 우리가 문화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만들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자연유산 이 두 가지가 복합된 복합유산이라는 개념을 현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문화유산의 개념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화유산에서는 인간이 만든 기념물, 건조물, 건축 같은 것이죠. 그리고 고학적 사이트 이런 것들이고요. 자연유산은 자연이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지질학적 생성물이나 서식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의 명승 같은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배경으로 정자 같은 것을 만들고 정원을 조성했다. 이렇다라고 하면 복합유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잠시 쉬어서 다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